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론 2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제65회 현충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해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열린 추념식. 문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마지막 글귀를 인용하며 추념사를 시작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유국 헌신, 군인 본분이었습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 정신의 사표입니다. 특히 전쟁 중 부상병을 돌본 간호장교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 칭하며 임관 직후 대구로 향했던 간호장교들을 언급했습니다. 75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은 모두 맡은 임무를 당당히 완수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6.25 전쟁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닿아있는 살아있는 역사다.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또 독립과 호국이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한 것이라며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현충원 안장 능력을 내년 44만 개까지 확충하고 참전 용사에 대한 훈장 증서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해 코로나19 순직 공무원과 연평도 천안함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51명 늘었습니다. 서울의 한 방문 판매 업체에서만 확진자가 30명 이상 나왔는데요. 확진자 가운데 70% 이상이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등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1,7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상으로 늘어난 건 8일 만입니다. 해외 유입은 공항 검역을 포함해 8명, 국내 지역 감염이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감염 가운데 대부분인 4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확산은 잦아들었지만 종교 소모임과 방문 판매 업체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소에서는 지금까지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73%인 25명은 고령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이처럼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클럽과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수도권의 감염 사례가 고령자들이 많은 종교 소모임과 미등록 방문 판매 업소로 이어지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 판매 업소처럼 고령자들이 많은 곳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을 맞이해 야외 활동이 늘고 종교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충일 글짓기와 그림대회도 수도권 지역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것에 따라 축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대면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재차 밝힌 가운데 야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알맹이가 빠진 승격이라는 논란이 생겼던 질병관리청 개편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 연구 기능을 복집으로 이관하면 감염병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예 처로 승격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질병관리를 맡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인 연구원의 임무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개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식의 증진 또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영역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업무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질병관리본부를 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총리실 산하의 처로 독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시행령에 대한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다시 하겠지만 두 기관의 연계 기능 때문에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정규 브리핑이 있을 텐데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6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의 유행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5월 초부터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에 지금 진입한 상황입니다. 네. 2월 말 3월 초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유행처럼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재유행이 올까 지금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신규 확진자 수치만 보더라도요, 이 방역 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했던 목표치가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 50명을 이미 넘어섰고요. 예.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비율, 그러니까 뭐 깜깜이 확진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비율도 10%에 근접해서 지금 목표 관리 수치 5%를 지금 초과한 상황입니다. 예. 증가세도 이제 어제 그제 39명이었지만 오늘 51명이 나와서요. 더군다나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치료 격리 중인 숫자가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915명입니다. 또 어제 26명이 는 건데요. 예. 700명대까지 낮아졌다가 치료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벌써 900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결국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계속 부담을 받고 있다. 지금 이게 또 다시 1000명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의료 역량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나 입원실이 좀 부족한 상황들이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 수 있다. 이미 예. 국가지정 음압격리 병상은 이미 다 찬 상태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사람의 숫자는 1,531명입니다. 네. 그리고 검사 중인 사람들의 숫자는 27,954명이고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검사, 이 누적된 검사 받은 사람 수만 지금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이 검사를 가능한 많이 해서 확진자를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하고 치료했던 것들이 지금 주요한 전략이었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지금 결과다. 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숫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신규 확진자 51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8명이고요. 그리고 국내 발생이 43명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만 42명이 집중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서울 23명, 그리고 인천 11명, 그리고 경기 8명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충남, 경북, 경남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검역에서도 5명이 지금 확인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결국 리치웨이에서 가장 많이 나와서 6월 2일 날 70대 남성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34명이 이제 확진이 됐고 오늘 잠시 후에 있을 브리핑에서도 이 숫자가 또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확진자 가운데는 고령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의 치명률 결국 건강 상태나 앞으로 쉽게 낫지 않고 또 중환으로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국내 코로나19에 있어서 치명률을 보면 한 2.3%인데요. 근데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 숫자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80대 이상이 되면 국내 코로나19의 80대 이상 치명률은 26%입니다.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4명이 확진되면 한 명 정도는
아주 위험한 거죠. 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는 거고요. 70대 이상에서도 10%고요. 그리고 60대에서는 2.6%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에서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집단 감염의 흐름이 제일 처음에 5월 6일 날 이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이제 물류센터로 이어지고 또 교회 소모임으로 이어지고 그 교회 네. 소모임이 이제 방문 판매 업체로까지 이어져서 그 중간에 학원도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학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에게까지 결국 젊은 사람들 위주로 계속 확진되고 뭐 그냥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고령자층까지도 결국 전파가 되는 그래서 치명률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또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 양천구에서 이제 탁구장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또 새롭게 드러난 또 실내 공간이죠. 탁구장에서 또 감염이 전파가 용이할 수 있다는 그것도 것도 상당히 밀폐되어 있는 곳이죠. 네, 바람이 맞습니다. 통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격렬한 운동을 하니까 예. 결국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으로 인한 비말 전파, 침방울 전파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서는 이 탁구장을 이용한 주민이 지난 4일 처음 확진된 이후 그 사람하고 함께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잇따라 지금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아마 잠시 후 브리핑에서도 여기 관련된 숫자가 또 추가로 업데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예. 실내 체육관도 상당히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네, 장소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탁구장 같은 경우 이제 3밀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밀집된 밀집된 공간이고요. 예. 또 밀폐된 공간이고요. 그렇죠. 밀접하게 계속 접촉하는 공간. 이 음. 3밀 공간이 또 탁구장이다.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금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6일 현재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719명입니다. 신규로 격리 해제는 25명이었으며 현재까지 89.9%가 격리 해제되어 지금은 915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추가 사망자는 없으셨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51명 중에서는 8명이 해외 유입이었고 43명이 지역사회 발생이었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사례 8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5명, 아랍에미레이트 2명, 파키스탄 1명이었습니다. 6월 16일 12시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전일 대비하여 6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13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하여서는 전일 대비해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0명이 확진되었으며 교회 관련자가 31명, 그리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가 49명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돼서 전일 대비하여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사이에 노출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관악구 시흥대로에 있는 석천빌딩 방문자께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 양천구의 탁구클럽과 관련하여 17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용인시의 큰나무교회 관련해서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어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한 파악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중소규모의 교회와 방문 판매 관련한 확진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 요소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교회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교회의 위치가 지하이거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밀폐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찬송, 식사 또는 다과 등 침방울, 비말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생활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밀집하여 대화를 하거나 찬송, 식사를 함께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의 우려가 큰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는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 증상자는 확인하여 참석치 않도록 해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식사를 제공하거나 침방울이 튀는 행위인 노래 부르기 등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문 판매 행사 관련한 조사 결과도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게 모여 오랜 시간 노래, 음식 섭취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와 밀집되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산발적인 환자로 인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이후에 확진자 중에 1명이 사망하셨고 위중한 환자가 두 분 계시고 중증 환자가 6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동호회, 종교 소모임 등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말이자 현충일이고 내일은 또 많은 종교 행사가 전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그간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이러한 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종교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밀폐된 환경,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많은 그런 식사 등의 그런 행동으로 자칫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비대면 행사로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 만성질환자들, 임신부와 같은 고위험군들은 비대면 또는 방송 온라인으로 종교 행사를 참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공고드립니다. 이렇게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건강한 젊은 층과는 달리 코로나 감염 시 기저질환의 악화로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분들과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종교활동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모두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박광식 기자,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계속 집단 감염의 숫자가 계속 오늘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네. 클럽 집단 발생 관련해서도 계속 아직도 추가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네. 1명이 증가해서 누적 환자는 273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도 6명이 증가해서요. 지금 누적 확진자는 1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수도권에 있는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4명이 늘어서요. 현재까지 총 8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된 곳인데요. 방문 판매 업체죠? 맞습니다. 예. 전일 대비 1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요. 지금 현재까지 42명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예.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이 관악구 시흥대로에 있는 석천빌딩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된 건데요. 사실 석천빌딩에 있던 리치웨이 관련된 곳만 봤었는데 이제는 그 빌딩 방문자라면 전체다. 먼저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 양천 탁구클럽 관련해서도 숫자가 또 늘어났습니다. 17명이라고 밝혔고요.
또 경기도 용인시의 큰나무교회 관련해 가지고는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큰나무교회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요. 또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화재 영업점 관련해서도 근무자 1명이 또 추가돼서 지금 여기도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또 경기도 광주시 소재 행복한 요양원에서는 또 1명이 추가돼서요. 현재까지 8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한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최근 이렇게 중소형, 그러니까 중소규모의 교회화 그리고 방문 판매 관련해서 확진자 발생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방역 당국이 강조한 거는 그럼 이들이 어떤 위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았는지에 대한 좀 분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일단 교회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뭐 지하거나 환기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좀 환경이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그럴 때 찬송이나 식사 여러 가지 다과 등을 같이 하게 되면 네.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이 밀집해서 대화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것들은 좀 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급적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해달라고. 맞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문 판매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역학조사 결과를 좀 일부 공개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이었다. 그리고 다수의 방문자들이 또 밀집하게 모였다. 그리고 노래, 음식 섭취 등의 행위가 또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 조사가 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관련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말을 하거나 대화를 노래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예. 지금 방역 당국이 또 우려하는 것은 앞서서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최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산발적인 이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 이분들이 감염됐을 경우에 치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5월 이후 확진자 중에서 사망이 1명이 벌써 계시고요. 위중한 사람이 2명. 그리고 중증 환자가 6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중하고 중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위중한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고요. 예. 중증 환자도 인공호흡기까지는 아니지만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준수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아까 그 타코크럼 얘기하시다가 3가지 밀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밀폐된 공간, 또 이제 밀접도, 또 맞습니다. 하나가 이제 어떤 거였죠? 밀집입니다. 밀집.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네. 다수가 모여 있는 밀도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끝날 것 같았는데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우려를 좀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 끊길 듯하면 또 예. 나타나고 계속 지금 이런 유행이 끊어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생활 방역 수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생활 방역 수칙에 있어서는 3가지를 강조합니다. 3대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네. 사람 간 거리를 1m, 최소 1m 이상, 2m 이상 확보를 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마스크, 거리두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 씻기. 예.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이 방역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데 결국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금 우리가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곳, 그런 환경들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들, 이런 곳에서 계속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약간 긴장을 다시 하게 됐는데 저부터도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느슨해지면서 손 씻기도 전보다는 좀 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마음가짐이 어떤 다시 한번 바짝 죄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뒤늦게 발표를 이제 한 건데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인들도 마스크 착용을 갖다가 권고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이제서야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일반인도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네. 그간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없었다는 거였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 대중교통이나 상점, 밀폐되거나 밀집한 곳처럼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정부가 일반 대중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나 또 만성질환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을 때는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마스크가 이 코로나19 억제 전략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오히려 물리적 거리두기나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고 또 강조도 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동안 견제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갑자기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것은 어떤 근거가 확인됐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이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16개 국가에서 그 170여 개 연구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다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유명 국제학술지 랜싯에 실렸는데요. 실제로 이 안면 마스크의 경우에는요. 안 쓴 경우에는 만약 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100명 중에 17명꼴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마스크를 쓰면 그 17명이 감염되지가 않고 한 3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는군요. 맞습니다. 마스크를 쓴 경우에는 6분의 1 수준으로 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좀 특이한 연구 결과는 여기서 안경을 쓰거나 뭐 저처럼 안경을 쓰거나 뭐 보안경을 쓴 경우도 감염 위험을 3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나타나서 눈을 통한 접촉도 전염도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눈 안에도 이 점막이 있기 때문에 이 손을 갖다 대거나 할 수가 있는데 안경을 쓰거나 보안경을 쓴 경우에는 손이 덜 눈으로 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근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었던 건 결국 물리적인 거리두기였습니다.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1m 이상 거리를 두면, 거리를 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13명꼴로 100명 중에 감염이 됐는데 거리만 두면 이것도 감염자가 3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광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와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이효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어젯밤 대변인 담화를 내고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측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통전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제 담화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집행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으며 남측과의 접촉 공간들을 없애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순서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며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그제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전부는 또 남측이 이제서야 전단 살포를 막을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고단수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두고 북한이 교류 협력이나 대화 재개를 바라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헛된 개꿈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번 담화에서는 그동안 정확한 직함이 알려지지 않았던 김여정을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